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우리가 모르고 있던 리버풀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것만 알면 어디서 축절할 느낌 날 수 있으니까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더라도 가볍게 키워드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 첫 번째, 피르미노는 과거에 수비수로 뛴 경험이 있다. 현재 리버풀의 센터 포워드로 경기에 나서는 피르미노. 다른 선수들과 달리 유별나게 수비력이 좋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클루브 지 헤가타스 브라질. 피르미노가 처음으로 들어간 축구팀으로 어릴 적부터 수비력이 뛰어났던 피르미노는 오른쪽 풀백, 중앙 수비수, 심지어 키핑 능력이 뛰어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도맡았었습니다. 이곳에서 4년간 성장한 뒤 피구에렌세로 이적해 본격적으로 공격수로 출전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피구에렌세로 이적하게 된 것 또한 클루브 지 헤가타스 브라질에서 뛰고 있던 시절 어느 치과 의사의 눈에 띄어 그가 전적으로 피르미노를 밀어주기 시작하면서 피구에렌세로 이적하게 된 것입니다. 와... 두 번째, 하마터면 에버튼에서 뛸 뻔했던 아놀드. 리버풀에서 태어나 리버풀 유스에서 탄탄대로 성장한 뒤 화려하게 1군에 데뷔해 몇 년 만에 월드클래스급으로 올라선 알렉산더 아놀드. 자신의 우상인 제라드를 따라 리버풀의 주장직을 달고 싶어하는 이 선수가 하마터면 에버튼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뻔했습니다. 아카데미 팀에서는 여름에 학교로 초대장을 보내 축구팀에 들어올 학생들을 데려오곤 했었습니다. 당시에 리버풀 아카데미 팀에서 아놀드가 있던 학교로도 왔을 때 아주 운이 좋게도 당시 반에서 아카데미에 들어갈 사람이 부족했고 그 자리에 아놀드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작 6살이 되던 해부터 리버풀에 들어왔으니 만약에 이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에버튼으로 입성했더라면 그가 과연 지금 이 위치에 있을지는 확답할 수 없겠군요. 세 번째, 아놀드의 등번호 66번을 고집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팀의 주전 선수가 66번의 번호를 달고 있다면 아니 무슨 생각이야? 풀백이면 2번을 달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아놀드는 66번의 등번호를 달고 약 150경기 가량의 1군 경기에서 뛰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큰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스 선수가 1군에 진입했을 때 아무리 잘하더라도 높은 번호를 주는 일종의 룰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선수가 1군에 올라오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번호 1번에서 10번 이 사이에 포함된 등번호를 부착했을 경우 마인드가 느슨해질까봐 일부러 아카데미 선수들은 높은 번호를 주죠. 하지만 1년가량 스쿼드 멤버로 경기를 치렀을 경우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쯤 자신의 번호를 1번에서 10번에 최대한 근접하게 변경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놀드는 이와 관련해 단 한 번도 집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번호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66번의 번호를 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컵, 슈퍼컵, 클럽 월드컵, 프리미어리그 우승컵. 이제 66번은 아카데미 선수들이 잠시로 달고 있는 임시 번호가 아닌 상징적인 번호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번의 유니폼을 입고 싶어하지 66번의 셔츠를 입고 싶어하지는 않죠. 하지만 길거리에 있는 청년들이 66번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아놀드는 점차 이 번호에 대해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절대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몇몇 팬들 사이에서는 1966년 월드컵 우승팀이 잉글랜드였기 때문에 66번을 고집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 아놀드의 입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근거는 있을 만한 재미있는 루머라고는 생각합니다. 와... 네 번째, 2012년 리버풀을 떠날 뻔했던 조던 핸더슨. 때는 12-13 시즌. 리버풀은 수아레스 빼고는 최전방에 내세울 선수가 전무한 공격수 기근 상황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수아레스 제외하고는 보리니, 예실 정도, 심지어 윙어 자원들 또한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출전할 만한 선수 없이 수소, 스털링, 아사이디, 다우닝. 그러다 보니 당시 브랜든 로저스 감독은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도중에 플럼의 클린트 댐프시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댐프시는 직전 시즌 리그 17골, 모든 대회 포함 23골이라는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선보였기에 수아레스 바로 아래에서 그를 출전시키면 득점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는 팀에서 애매한 역할을 맡아 영입 당시의 기대치만큼 성장해주지 못하고 있던 조던 핸더슨을 트레이드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브랜든 로저스 감독은 핸더슨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죠. 조던, 플럼에 가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 난 너가 플럼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이 말을 듣고 핸더슨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그렇게 흥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리버풀과 같은 클럽에 오게 되어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가능한 이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리버풀에 남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댐프시 핸더슨 두 선수 간의 트레이드는 일단락되었고 로저스의 가르침 아래 핸더슨은 완전히 꽃을 피워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만약에 이때 팀을 떠나게 되었더라면 현재 핸더슨은 볼 수 없었겠죠. 다섯 번째, 골키퍼를 그만두려 했던 알리송. 브라질 태생 골키퍼로 현재 월드클래스급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알리송 베케르.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 골키퍼를 그만두려 했었습니다. 이 내막을 들어가 보면 인테르 나시오날 유스팀에서 착실하게 훈련을 받으며 하루하루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이뤄나가던 알리송. 그렇게 탄탄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키가 자라지 않아서 골키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우상인 부폰과 카시아스처럼 17살의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고 싶었지만 키가 고작 170cm밖에 되지 않다 보니 구단 측에서도 알리송에 대한 기대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같이 1년 만에 17cm가량 성장하면서 187cm, 본래 기술이 좋았던 선수가 신체적인 능력까지 갖추게 된 것이죠. 이후 알리송은 브라질 연령대 대표팀에 차출되어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리송이 너무 넘사야. 여섯 번째, 사실 축구 선수가 아닌 체조 선수가 될 뻔했던 바이날둠. 골키퍼 빼고는 모든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인 바이날둠이 하마터면 체조 선수가 될 뻔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TMI로 날두미의 어린 시절 환경을 알고 보셔야 합니다. 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났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릴 적 살던 동네는 시몬드. 이 동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08년 네덜란드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선정되었던 곳입니다. 청소년 범죄, 청년 실업, 미혼모, 아동학대, 빈곤 아동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측정했는데 그중 가장 위험한 동네로 선정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어린 소년들이 총을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어서 총상을 입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위험한 동네에서 살고 있던 날두미는 학교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다니던 도중에 한 여성이 아름다운 동작을 하며 턴을 하는 것을 보고는 홀딱 빠져버려 본인도 고개사나 체조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할머니인 프랭시아는 그가 체조를 하기보다 축구를 하길 원했습니다. 체조는 상당히 위험한 동작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그가 크게 다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당시 할머니의 말씀을 인용해보면 저는 축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함으로써 길거리의 위험한 유혹들로부터 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정말 하마터면 축구 경기장이 아닌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아름다운 턴을 하고 있는 날두미를 볼 뻔했었네요. 좋은데? 여기까지. 사실 이 내용들은 모두 제 예전 과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내용들입니다. 여러 문제가 생겨서 비공개로 돌리게 되었는데 이렇게라도 가볍게 한 번씩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